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주역 중풍송괴를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중풍송괴는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가 아래 위에 중첩되어 있는 모양의 괴입니다. 바람은 겸손함을 뜻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겸손한 것은 비굴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수위를 잘 조절하라는 것이 주역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괴사를 보시겠습니다. 소형, 이유유왕, 이견대인, 조금 형통하다. 나아감에 이로운 것이 있다. 대인을 만남이 이롭다. 겸손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겸양지덕도 적당하게 발휘해야 미덕으로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덕을 깎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조금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겸양지덕을 제대로 발휘해서 그것을 자신의 장점으로 삼으려면 학식과 덕망을 갖춘 스승을 만나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유유왕 이견대인, 나아가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고 했습니다. 겸손함을 미덕으로 삼기 위해서는 때와 장소에 따라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육교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퇴, 이무인지정, 나아갔다 물러나니 무인의 고듬이 이롭다. 진퇴를 분명히 하고 무인처럼 절도 있게 행동해야 겸손이 미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조언에 따라 행동해야 겸손이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이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재상하, 용사무분약, 길무구, 겸손하여 침상 아래에 있다. 박수와 무당을 쓰면 부산스럽긴 하지만 길하고 허물이 없다. 침상 아래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즉 겸양지덕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사문은 박수와 무당을 뜻하는데 주변의 객관적인 조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는 주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주역의 가르침입니다. 지나치게 겸손하면 비굴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삼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빈손린, 굽신거리듯 겸손하니 보기에 좋지 않다. 지나침이 없는 중용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겸양지덕을 발휘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육사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망, 전획 삼품, 후회가 없다. 사냥을 나가 세 가지 품질의 사냥감을 얻는다. 세 가지 품질의 사냥감은 인간관계에서 얻게 되는 이로운 점을 상징하는 구절입니다. 겸손하면 후회가 없게 되고 좋은 친구나 동료, 반려자를 만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오효사에서는 겸양지덕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또 다른 조건 하나를 말합니다. 정길회망, 무분리, 무초유종, 선경삼일, 후경삼일, 길. 곱고 길하고 후회가 없다. 분리할 게 없다. 처음은 어렵지만 나중은 좋다. 사전과 사후 충분히 검토하면 길하다. 경자는 숙고할 경자로 쓰였습니다. 행동을 하기 전에 주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상황에 맞게 처신하면 겸손이 미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구효사에서는 겸손이 지나쳐서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재상하, 상기자부 정흉, 자신을 낮추어 침상 아래에 있다. 여비와 도끼를 잃어버린다. 고다도 흉하다. 너무 몸을 낮추면 비굴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비와 도끼를 잃어버리고 고다도 흉하다고 했습니다. 주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면서 겸양지덕을 발휘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지만 지나치게 몸을 낮추면 비굴하게 보여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스탠스를 잘 취하라는 것이 주역 중풍송괴의 가르침입니다.